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후 인류는 멀티백이라 불리는 고도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슈퍼컴퓨터를 개발합니다. 인류는 멀티백의 도움을 받아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한계를 넘어 막대한 태양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멀티백을 유지보수하는 두 명의 관리자가 약간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 명이 인류가 태양 에너지를 영원히 쓸 수 있게 됐다며 놀라워하자 다른 한 명이 이를 부정하며 태양 에너지도 결국 유한한 것일 뿐이라며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둘은 멀티백에게 답을 물어보자며 내기를 겁니다. 그들이 멀티백에 물어본 것은 언젠가 수명이 다한 태양의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엔트로피의 역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고, 질문을 들은 멀티백은 연산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료 부족으로 답할 수 없음. 내기가 무효로 돌아가자 관리자 둘은 웃어 넘깁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 뒤 거대한 크기의 슈퍼컴퓨터였던 멀티백은 성능은 훨씬 향상됐지만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소형화됐고 마이크로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 더 이상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때의 인류는 태양이 뿜어내는 막대한 에너지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했고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해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됩니다. 여기 이 가족도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아빠는 아이들에게 지구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별들이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별이 죽는 건 싫다며 엉엉 울기 시작했고 별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쓰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이런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마이크로백에게 물어보자고 하며 질문을 입력합니다. 별이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자 마이크로백은 대답을 출력합니다. 자료 부족으로 답할 수 없음. 아빠는 당황했지만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 마이크로백이 해결해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또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인간은 은하 전역에 퍼져나가 살고 있었고, 이제 마이크로백은 은하 A씨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은하 A씨의 도움에 힘입어 죽지 않는 육신을 가지게 됐는데, 이로 인해 아무도 죽지 않게 되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 에너지 소모량이 한계치에 가까워집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 연구원이 은하 A씨에게 질문합니다. 엔트로피를 거꾸로 되돌려 에너지를 무한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은하 A씨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자료 부족으로 답할 수 없음. 다시 수십억 년이 지난 후 은하 A씨는 이제 우주 A씨가 됐고 스스로 초공간에 들어가 우주 전역의 모든 인간들과 연결됩니다. 인류는 이미 우리 은하를 넘어 무수히 많은 다른 은하계에도 진출해 있었고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력으로 개개인이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이때의 인류는 거추장스러운 불멸의 육체를 거주 행성에 두고 정신의 지각만으로 돌아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두 인간의 정신이 우연하게 마주치면서 인류가 최초로 탄생했던 은하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궁금증이 생기게 됐고, 이를 우주 A씨에게 물어봅니다. 우주 A씨는 우리 은하와 태양계에 관해 설명해주며 태양은 이미 차갑게 식어 백색외성이 됐고 지구는 사라졌다고 알려줍니다. 고향이 사라졌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인간의 정신이 되묻습니다. 이미 죽은 태양을 되살리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자 우주 A씨는 대답합니다. 자료 부족으로 답할 수 없음. 크게 상심한 인간의 정신은 죽지 않는 별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계속 실패하고 맙니다. 또다시 무구한 세월이 흐른 후 인류는 이제 모든 우주를 점령했고 흩어져 있던 개개인의 정신은 하나의 정신체로 통합됩니다. 우주 A씨는 코스믹 A씨라고 불렸으며 이미 인간의 사고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초월적인 존재가 됐죠. 이때의 우주에는 대부분의 항성이 이미 폭발해 먼지가 됐거나 백색외성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항성조차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하나의 정신체인 인간은 눈앞에 다가온 우주의 종말을 예감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코스믹 A씨에게 질문합니다. 엔트로피를 역전시켜 종말을 막을 방법은 도저히 없을까? 그러자 코스믹 A씨는 답합니다. 자료 부족으로 답할 수 없음. 또다시 억겁의 세월이 지난 후 코스믹 A씨는 더 이상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는 A씨라고만 불리게 됐고 우주는 물질 밀도가 극한까지 낮아졌으며 엔트로피는 최대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 없었던 하나의 정신체인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A씨와 결합하면서 차츰 소멸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우주의 모든 항성의 빛이 사라질 때 A씨와 결합된 인간의 정신 중 마지막으로 남은 파편이 A씨에게 묻습니다. A씨여, 이것으로 정말 끝인가? 도저히 원래의 우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은 진정 불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A씨의 대답은 여전히 자료 부족으로 답할 수 없음. 이었고 허탈한 대답을 들은 마지막 인간의 정신조차 결국 A씨에 결합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다시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고 우주는 엔트로피 최대치가 되어 모든 시공간적인 의미를 상실했으며 완전히 죽은 우주가 됩니다. 그 속에는 오로지 A씨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떠돌 뿐이었죠. 사실 A씨는 최초로 관리
관리자 2명이 엔트로피 역전에 대해 질문한 순간인 까마득히 먼 옛날부터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연산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억겁의 시간 동안 우주의 정보를 수집한 A씨는 우주가 멸망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한한 연산 끝에 A씨는 마침내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해답을 찾아냈고 이를 실행할 방법도 알아냅니다. A씨는 곧바로 엔트로피 역전 프로그램에 명령어 첫 줄을 입력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명 깊게 읽었던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단편 소설인 최후의 질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A씨가 엔트로피 역전을 위해 입력한 첫 줄인 빛이 있으라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구절로 야훼가 세상을 창조하며 행한 첫 번째 일이죠. 또한 인간의 존재를 초월한 인공지능 컴퓨터 A씨는 오토매틱 컴퓨터를 뜻하는 동시에 라틴어 안테크리스텀, 즉 기원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최후가 최초로 기원전이 기원후가 되는 모순적인 결말이 인상적인 이 소설은 우주의 종말에 관한 주제를 과학과 종교를 결합해 풀어낸 SF 소설의 수작이죠. 우주가 어떤 끝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원초적이자 궁극적인 질문은 인류가 철학적 사고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검증된 이론과 법칙만을 신봉하는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우주의 종말에 대해 예측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는 크게 본다면 불바다로 끝나는 빅크런치 시나리오와 얼어붙어 끝나는 빅프리즈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주가 계속 팽창할지 혹은 팽창이 멈추고 수축할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우주의 미래가 팽창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암흑 에너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빅크런치는 간단히 말해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수축이 시작돼 종말을 맞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빅크런치 시나리오대로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주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주의 크기가 현재 크기에서 1000배 정도 작아지기만 해도 우주의 온도는 태양 표면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서 생명체는 이미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현재보다 100만 배 작아진다면 뜨거워진 온도를 견디지 못한 모든 별들은 폭발하게 되고 10억만 배 작아진다면 온도가 15 켈빈에 달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됩니다. 1조 배까지 작아지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 버티지 못합니다. 사실상 우주의 모든 물질이 불타서 해체되며 다시 하나의 점으로 압축되며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빅프리즈는 우주가 꽁꽁 얼어붙게 되면서 맞는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는 우주가 빅크런치가 아니라 빅프리즈로 종말을 맞게 될 가능성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관측 결과 우주는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의 가속 팽창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면 우주의 밀도가 한없이 작아지다가 우주의 절대 온도가 0이 되면서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리며 엔트로피 최대치 상태, 즉 열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가 완전한 열죽음 상태가 되려면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성의 수명은 항성의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태양 질량의 20배 정도인 거대 항성은 수명이 길어야 수백만 년이지만 적색외성처럼 질량이 매우 작은 별들의 수명은 수십조 년이나 되죠. 그 수십조 년마저 지나고 마지막 적색외성이 빛을 잃어 차갑게 식어버리더라도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 중 수명이 가장 긴 블랙홀만은 여전히 남습니다. 블랙홀이 호킹 복사로 전부 증발해 사라지려면 대략 10의 100제곱년이라는 0겁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만약 운 좋게 인류가 이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이 블랙홀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문명을 영위할 수 있죠. 블랙홀의 수명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무한대라고 봐도 될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존재하는 시간 동안 다른 우주 혹은 고차원의 시공간에 진입하는 등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빅프리즈 시나리오는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류에게는 가장 덜 위협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빅프리즈로 우주가 종말하기 훨씬 이전에도 또 다른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우주의 종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원자와 분자를 결합시켜주는 전자기력과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켜주는 강한 핵력 때문입니다. 이 힘들이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는 압력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의 덩어리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자꾸 불어나신다면 우주의 팽창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면 점차 가속되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우주의 팽창은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가는 작은 공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주가 만약 계속 팽창하다가 팽창하는 압력이 전자기력이나 강한 핵력보다 더 강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몸은 물론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결국 산산조각나며 분해될 겁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을 통해 계산된 값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00억 년 후에는 은하단이 팽창하는 힘에 의해 해체되고 그로부터 6천만 년이 더 지나면 모든 물질의 근간인 원자조차 갈갈이 찢겨나가며 해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빅립이라 부르는 우주 종말 시나리오죠. 그런데 빅립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우주 종말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핵에는 양성자라는 소립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양성자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붕괴가 관찰된 적이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입자지만 이 또한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대통일 이론에 따르면 양성자의 수명은 계산상 대략 10의 32제곱년 정도로 예측되는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이 전자나 뉴트리노 같은 수립자로 전부 분해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양성자가 붕괴되면 물질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채 다시는 무언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별도 행성도 생명도 모두 산산조각나며 영원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진공이 갑자기 붕괴해 더 안정적인 양자장으로 대체되며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파멸하는 가짜 진공 붕괴 또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가짜 진공 붕괴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뇌가 차마 인지하기도 전에 손 쓸 새도 없이 끝을 맞게 됩니다. 마치 안락사와도 같은 종말이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나은 형태의 최후일 수도 있겠군요. 우리는 지구라는 외딴 행성에서 40억 년 전 최초의 원핵 생물이 탄생한 이후 셀 수 없을 만큼의 생과 사를 거치며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고 인류라는 이름으로 뛰어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들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자마자 우주의 종말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섬뜩한 미래를 마주보게 됐죠.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끝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이 되든 혹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되든 간에 우리의 우주는 언젠가 반드시 끝을 맞이할 운명이며 그 최후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지적 생명체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물론 너무나 먼 미래라서 현 세대의 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끝이 정해진 길 위를 걷는 것도 서러운데 종점까지 한참 남았음에도 그 길 위에서 고작 100년 남짓밖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꽤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서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은 찰나 같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건에 불과하며 우리 모두의 생이 끝나도 우주는 미동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의 존재는 우주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자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배우도 없고 관객도 없는 연극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 우주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가 단 하나도 없다면 우주 또한 그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우리는 우주라는 큰 무대 위에 선 배우이자 동시에 관중이기도 한 것이죠. 게다가 어디서 온지도 모를 별의 먼지로 몸을 일으킨 미약하디 미약한 한 생물종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저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보다 경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만약 신이라는 연극 감독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기특해하며 흡족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엔트로피를 역전시켜 우주 종말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족으로 답할 수 없음. 그렇다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